자, 일단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뭐죠? 지구 뭐라고? 기사지.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 뭐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도시군 무슨 사업?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우리는 공공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공사업이면서 동시에 민간사업이기도 한 주택 건설 사업을 이렇게 붙이면 이것도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에 관한 것이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가 뭐냐? 첫째, 어느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산업이나 정보통신이나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뭐예요? 단지나 뭐를 시가지를 뭐 하는 거? 조성하는 사업. 이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다? 그거를 도시개발사업. 무슨 사업?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도시개발사업은 어느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단지나 뭐라고?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럼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도시개발 계획을, 자, 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동시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실 때 구역에 지정하고 개발 계획의 수립은, 자,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에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자입니다. 그럼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장,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개발계획 수립자는 동일하다. 동일하다 하는 이런 개념을 정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 자, 요청, 그리고 제한. 이 제한의 경우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죠. 제한은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 이상의 구역을 제한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제한을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그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걸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긴급히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한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그럼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국가, 시작. 국가, 요청, 제한,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시작. 국가, 요청, 제한,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이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누구가?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공법은 웬만하면 권한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권한자가. 그럼 여러분, 이걸 이제 혼자서 공부하면 이런 게 생각을 못 하잖아. 숲속에서 숲을 보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강의를 들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자, 우리 국계법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을 누가 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부 장관에게.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하는 사유는 어떤 것이냐? 국, 시, 개, 입으로 보세요. 입도 보세요. 그 국가가 직접 입안한 거.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원칙이 시도, 대도시장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장. 요것도 국장이 예외적이잖아.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해.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계가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장이 지정한다 이거야. 그거 자 국시계획. 자, 그 다음에 방금 말한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을 국토부 장관이 하는 사유. 요거는 교과서 213페이지에 있어. 그럼 저 서부노트 213페이지를 한번 봐봐. 서부노트 213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213페이지 맞네. 자, 213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것, 국장이 하는 사유가 나와 있다. 국장이 승인하는 사유가 나왔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출제위원은 여기 거를 요거를 열로 집어넣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묻는 문제가 틀림없이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 이 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5가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 6가지,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유,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두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는데 여기서 자,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요거는 여러분 공자, 생도, 삼식국이야. 자, 이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정리해보자. 다 같이 공자, 생도, 삼식국. 시작. 자, 도시개발계획의 안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럼 공개 모집을 할 때는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야, 이 구역 멋진 계획을 한번 짜라. 이렇게 해서 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구역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자생도 39 이걸 보죠.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하고 도시 외의 지역이야. 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 그러면 이 세 가지, 자생은 도시 안에서 외곽지, 도시 안에서 외곽지, 그 다음에 요거는 도시적 바깥이니까 관리, 농림, 자연.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는 보전지역이구나. 당장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구나. 자, 그리고 30%라는 것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이 30% 이하지. 그럼 여기다가 전체가 100만이야. 100만 제곱미터인데 70%는 이거야.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고 나머지 30%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야. 이럴 때는 이게 30% 이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만 중에서 70만 제곱미터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30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당장 개발 계획이 필요 없다. 미리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짜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생도 30국 똑같죠. 그 다음에 국,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 자, 대한민국의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자, 그럼 여기는 경부라인. 경부라인은 많이 발전했는데 이쪽에 호남 평야 쪽하고
강원도 산악지대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발이 덜 됐습니다. 이때는 평야가 많으니까 농림부 장관이 자 농공단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 뭐라고 했어요? 개발구역 안에서 단지나 뭐를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라 했어. 그러면 농림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농공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왔어. 그럼 이때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때 농림부 장관과 협의해서 구역을 정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게 외곽지니까 농림지역 그렇죠? 외곽지역이니까 이때도 미리 구역을 땅값이 오르기 전에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짜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관광자원이 많은 산악지대야. 그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장에게 요청을 해서 국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여기다가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아하, 관광단지도 단지니까 이거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럼 이렇게 할 때는 바로 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공자생도 30국 시작. 공자생도 30국이다. 이 뜻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짤 때, 계획을 짤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계획을 짠다. 이럴 때는 동의 요건에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럴 때는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를 받아야만 환지 방식의 환지 개발 계획을 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 기준이죠. 자, 도시적 안과 도시적 밖인데 도시적 안에서는 자, 면적이 주상생자 시작. 자, 이거는 우리가 국계법의 개발행위 할 때 똑같이 하자. 이거 공식이니까 공식 외우라 했어. 그때 바로 외워야 돼. 주상생자 1만 시작. 자, 공업지역은 얼마? 똑같이 3만.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보존 녹지는 안 들어가 있죠. 이게 중요하죠. 보존 녹지 지역은 안 들어가 있다. 왜 그러냐? 보존 녹지는 도시 안에서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 녹지마다 개발을 해버리면 도시 전체가 너무 황폐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존 녹지는 보존해야 되니까 보존 녹지는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 없다.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밖입니다. 밖은 도시적 밖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여기도 잘 정리하고 아연초사 시작. 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나와 있고 초등학교 용지 확보계획이 있고 4차로 이상의 도로 확보계획이 나와 있다. 그럴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 공부 좀 하신 분은 비교해야 되겠죠. 우리가 국계법에 지구단위 계획을 짤 때는 그때는 국계법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 그때 요건은 여기는 아연초자입니다. 다 같이 아연초자 10만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 연립계획이 나와 있고 초등학교 용지 확보되어 있고 자연보전권이야.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인데 수도권을 가운데가 과밀억제권역, 서울하고 인천이 과밀억제권역이야. 그러면 서쪽은 안산시형이나 이쪽은 성장관리권역. 그 다음 한강을 끼고 있는 동쪽은 자연보전권역이야. 그래서 도시적 바깥에 아파트 연립계획이 나와 있고 초등학교 용지 확보 계획이 있고 자연보전권역 동쪽에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그럴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미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미니 복합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아연 초자야, 초사. 초등학교 용지확보돼 있고 4차로 이상의 도로 확보 계획이 나와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외곽 도시적 바깥에. 그러면 아파트 연립계획이 나와 있고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미니 신도시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서 아연 초사, 여기는 아연 초자. 이것도 비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면적하고 관계없이, 자, 면적에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면적에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내용을 책을 빨리빨리 찾아가면서 줄을 쳐가고 오는지 모르겠다. 줄 쳐가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82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자, 구역 지정의 특례, 면적에 뭐 없이, 자, 한번 봐봐. 규모 기준과 계획 수립 여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가능한 지역 보입니까? 82페이지 제일 밑에 구역 지정의 특례 보이시죠? 자, 거기서 무슨 지구? 취락지구.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이런 네 가지 지역은 뭐에 관계없이 규모와 계획 수립 여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구역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규모와 면적에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취계지국입니다. 다 같이 취계지국 시작. 여기다가 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자,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여 지정을 하는 경우. 자, 이 네 가지. 그럼 이거하고 아까 여기 이거하고 이리 봐요. 국토부 장관이 먼저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 국가 규정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 자, 그럼 이거가 똑같으니까 같이 비역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경부 라인은 많이 개발됐고 호남하고 강원도로는 개발이 덜 됐다. 이럴 때는 뭐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거 설명할게요. 취락지구라는 게 왜 면적과 관계없느냐.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자연녹지야. 자연녹지 지역이면 여기 아까 이리 봐요. 자연녹지의 기준 면적이 얼마야? 10,000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만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녹지인데 여기에 옹기종기 마을이 모여 살고 있어요. 요걸 이구래 취락지구라고 해. 무슨 지구? 취락지구. 그럼 여기는 취락지구도 앞에 국계법의 용도지역을 공부할, 용도지구를 공부할 때 취락지구란, 자, 녹관, 농자, 개도 안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경우가 우리가 취락지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녹지지역이니까 자연녹지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 게 자연취락지역. 여기서 녹관농지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자연취락지구고,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집단취락지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취락지구인데 여기 취락지구가 면적이 5,000밖에 안 돼. 그럼 일단 자연녹지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연녹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면적이 10,000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요게 취락지구일 때는 뭐에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5,000 제곱미터 그 자체로도 개발구역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공부 좀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요런 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803 밑에 개발제한구역이야. 그럼 개발제한구역 안에 마을이 있어.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야. 그 마을이 있는 경우가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무슨 취락이야?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위한 게 무슨 취락이냐고요? 저걸 아는 것도 1년 정도 못 읽어가 진짜 환장하거든 진짜. 무슨 지구? 집단취락지구야. 그 집단취락지구라 이거야. 그럼 이게 이제 도시적이니까 자연녹지다 하더라도 10,000제곱미터가 필요하지 않는 거지. 얼마야? 이게 3,000이면 3,000제곱미터 그 자체로도 뭐를 지정할 수 있어?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고야.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거를 돈 좀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어버려서 마을을 통째로 사버려 그냥. 사서 개발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 그러면 수입료가 엄청 나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왜? 이렇게 되면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건폐율이 원래 20%인데 40%까지 완화해주고 혜택이 많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취락지구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편리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거니까 많이 완화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건물이 높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수익률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다니까. 알아야 뭔가 할 거 아니냐고 한마디로.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뭐에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똑같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또 하나 설명할게. 여기다가 자 시내의 상업지역이야. 무슨 지역?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인데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해져서 그럼 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의 기준 면적이 아까 주상생자 상업지역이지. 얼마가? 10,000제곱미터가 돼야 돼. 근데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만약에 3,000제곱미터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3,000제곱미터 그 자체로도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는 뭐에 관계없이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요거 그대로 바로 입력해야 돼. 자가지 시계지국 시작. 시계지국 시작. 시계지국은 뭐에 관계없이?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구역. 이거 4가지니까 시험 문제 틀림없이 4가지 이런 거 이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잘 내잖아.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가 아닌 거. 그 다음에 먼저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면적에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긴 거. 오케이? 이게 빠르잖아. 여기서 2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안 나오면 내가 설명을 또 안 하지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자 5번째 개발계획을 짤 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얼마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로. 자, 그러니까 복합 기능 주거나 상업이나 위락 이런 기능 등이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서로 조화가 되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게 딴 거 아니야. 구질한 말 다 빼고 330만 제곱미터는 평으로 하면 100만 평이야. 몇만 평? 100만 평 이상의 도시개발 구역을 정한다. 그럴 때는 자족도시가 되도록 하는 거야. 무슨 도시? 거기 안에서 자고 거기 안에서 일하고 거기 안에서 즐기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갖추는 도시가 되다. 자족도시가 되도록 짜라 이 뜻이야.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서울에 분당이 있죠. 노태우 대통령 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해서 분당 사람들이요 같은 성남인데 그 위에 모란에는 안 옵니다. 절대 안 가요. 분당 사람들이. 시내 강남으로 가면 강남으로 가지. 분당 저 모란은 안 간다고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란은 성남이 옛날에 1.4후퇴 때 청계천에 그 공부상가 하던 그 사람들을 몽땅 내무부 장관 구자춘 시장이 서울시장 할 때 몽땅 성남으로 피난처로 옮겨놓은 것이 성남 모란이야. 거기 모란을 개발한 거 보면 성남에 거기 이 버스 타고 길 가다 보면 길이 이래요. 그 왜 그러냐?
박정희 대통령께서 야 그거 빨리 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이 구자춘 시장이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이걸 다 밀어가지고 할 때는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럼 언제까지 끝내라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산을 안 깎고 그대로 막 나무만 베내고 밀어본 거야. 한마디로 밀어보고 도로 포장해버렸어. 근데 헬기 타고 그때는 전부 숲이고 산이니까 대통령께서 시차를 갈수록 도로가 없어 시차를 못 하잖아. 공중에 헬기 타고 이렇게 밑에 내다볼 때는 평평해 보이지. 울퉁불퉁한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통과된 거야. 한마디로. 그걸 알았다면 야단 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성남이 만들어진 도시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직도 성남은 이렇게 모란 쪽으로 가면 도로가 이렇게 꾸불꾸불하다고 한마디로. 산을 안 깎고 그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성남에 가서 그 사람들이 주택에 그 차대는 야 모습 보면 기가 안 차. 뭐 이런 데 차를 세워놨다니까. 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복합도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330, 100만 평 이상. 자, 그 다음 6번째. 구역을 지정할 때는 제안을 하고 뭐 합니까?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누가 한번 해볼까? 동현씨?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면 대답은 예 하든가 뭐 노 하든가 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좋아. 아주. 그 제안은 누가 누구에게? 수업 시간에 했던 거야. 제안은 누구가 누구에게? 제안은 비행이 행에게 하는 거야. 비행정청이 행정청이 이거 해달라 하는 게 제안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상선씨 요청은? 비행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행에게 이렇게 좀 고상하게 좀 이야기해봐. 자, 그럼 여기는 요청은 행에게.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요청이야. 그러면 우리 민간인이나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시도지사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제안이야. 뭐라고요? 그래서 비행이 행에게 하는 것은 뭐고? 제안. 그 다음에 행이 행정청에게 하는 것은 뭐다? 요청.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둘 거는 비행 중에서 우리가 비행이 있고 행이 있고 비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청과 비행인데 행정청은 8인이죠. 특광투득시장 군수에다가 국장하고 도지사가 행정청이잖아. 맞죠? 그럼 나머지는 다 비행이야. 비행은 공공이 있고 뭐가 있어? 민간이 있잖아. 공공이 있고 뭐가 있어? 그럼 공공은 누구야? LH공사, 지방공사 이런 게 공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민간은 순수 우리잖아. 우리. 맞죠? 그럼 여기서 민간이 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때는 동의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자, 그럼 민간 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면적의 얼마?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해야 돼. 누구일 때만 면적의 3분의 1하고 누구일 때만 민간이 구역 지정 83페이지 83페이지 자 거기 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지정 제한 빨리빨리 보시라고 보입니까? 자 그럼 지정 제한은 누구누구 빼고 다 제한할 수 있어. 누구누구 빼고 그거 읽는 대로 그냥 읽어봐. 그냥 국가 뭐라고? 지방자치단체 뭐를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읽어봐. 왜 국가와 지자체와 조합은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을까요? 네? 그렇죠. 어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국가와 지자체는 지정권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뭘 지정을 제한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어쩌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은 왜 안 돼? 조합은 왜 지정을 제한을 못해? 비영리? 비영리니까? 조합은 아직 안 태어나서. 조합은 언제 태어나느냐?
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난 다음에 조합이 태어나. 그러니까 조합이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조합은 구역 지정을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는 자기가 지정권자니까 조합은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이 세 사람을 빼고는 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가 민간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뭐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을 것은 여기서 행정청, 즉 공공이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뭐가 제한한다? 공공기관, 행정청이 아니고 공공이라고. 누구하고? 공공하고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그때는 공공하고 정부 출연기관장이 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구역 지정을 제한은 누구에게 하는가?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합니다. 누구에게 제한한다고? 자,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제한을 받으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한다고? 국토부 장관. 그게 바로 어디냐?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잖아.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장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그때는 누가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뭐한다? 결정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경우를 우리가 살펴두시고 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81페이지에 거기 개발구역의 지정의 경우를 이제 대충 적어놨으니까 자, 설명할게요. 페이지 81페이지 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 도지사 또는 누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누구다? 국장.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가 다 같이 국가, 요청, 제안,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시작. 국가, 요청, 제안,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그때 제안을 보게 되면 제안을 보고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장 누구라고? 정부 출연기관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자, 30만 이상의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때 국장이 결정한다 했죠. 바로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긴급히 필요할 때 그때는 국장이 구역을 정한다. 이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서 단일 용도 지역의 기준 면적 도시지역 안에 주상생자가 얼마? 1만. 자, 주상생자가 1만인데 거기에 생산 녹지 지역은 몇 프로 이하에 한다. 생산 녹지 지역은 몇 프로 이하? 30% 이하. 요거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얼마? 3만. 도시지역 밖은 얼마? 30만.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초등학교 용지 확보,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객이 나와 있다. 그러면 몇만? 10만. 아연초사 시작. 10만. 그럼 4차로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눈에 잘 띄게. 방금 선생님이 이런 거를 빨리빨리 찾아가서 동그라미 쳐야. 여러분 내가 이 얘기 하잖아. 공인중개사든 자격증을 따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할 때 보면 알아요. 공부할 때 요령이 빨리빨리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업무를 자격증을 따서도 일을 잘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나이 50대 된 부부가 아파트 아들 원룸 하나 사러 왔어. 딱 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판단을 빨리 해야 될까 아이가. 남편 말을 들을 것인지 부인 말을 들을 것인지 그 센스가 빨라야 돼. 안 그러면 계약을 못 해요. 한마디로. 바보 천치같이 신랑 말만 듣고 있다가 신랑은 권한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권한은 누가 쥐고 있어? 부인이 쥐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세대별로 봐야 될까 아이가. 50대냐 60대냐 40대냐 30대냐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안 그래요? 뭐 얘기하고 자빠졌나. 이런 걸 공부하는데 이거 요령이야. 이거 머리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자격시험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머리로 되겠나 이런 생각은 버리라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 이 감이라는 게 있어. 공부 좀 하다 보면 자주 하다 보면 내용은 확실히 몰라도 이거야
이거 2번이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 그 정도 보이면 합격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100점 맞아가 완벽하게 합격하나, 감으로 합격하나, 자격증은 하나 똑같은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그 경우 보고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있을 때는 다 합쳐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의 지정이 같은 거니까 페이지 79페이지 한번 봐봐. 자, 79페이지 보니까 자, 개발계획의 수립은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한다. 언제 한다고?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개발계획을 뭐 한다? 수립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발구역과 동시에 뭐를 수립한다는 거야? 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런데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선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는 게 다 같이 공자, 생도, 삼십국. 시작. 자, 공모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이 경우는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계획을 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공모라는 것은 공개 모집인데 공개 모집을 하려면 넘어가서 미리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공모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개 모집한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 넘어가시고. 자, 알려야 되니까 응모기간은 굵은 글씨 관보나 공보의 몇 회 이상 1회 이상을 뭐하고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며칠 이상 90일 이상 기간을 주고 응모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모집한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럼 여기서 좋은 안을 계획안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의 동의 줄치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전부를 줄치고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때는 면적의 얼마 3분의 1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이 동의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와자의 포인트가 있어. 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사람이 틀려서 울었어요. 여러분들은 외우라 하면 무조건 숫자만 외워. 3분의 2분의 1만 세 빠지고 왜 안 왔어? 딱 시험 문제는 그게 포인트죠. 어떻게?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의 3분의 1의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 3분의 2도 맞고 2분의 1도 맞으니까 맞네. 그런데 한 문제 갔죠. 내가 또 놓게 했잖아. 또 놓고 하면 2개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고 와는 2개 다 받아라 이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주 단순한 그런 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특강을 할 때 선생님이 하잖아. 특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문제, 10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특강하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특강을 듣는 거라. 돈을 3만 원, 5만 원 내고. 왜? 한 문제 더 맞추면 합격이고 한 문제 덜 맞추면 떨어지니까. 어차피 여기 봐봐. 이게 다이아몬드잖아. 요 사람들이 합격권이야. 안정권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가장 배부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 몇 문제 차이로. 한 문제에서 몇 문제. 2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공부 안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배부른 사람들이 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서 한 문제 더 맞추면 요리 가고 한 문제 덜 맞추면 떨어진다 이거야.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한 작전이야. 그게 마지막에 가장 집중 있게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겁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와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가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개발계획의 수립인데 개발계획은 기본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과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하는 거죠. 자, 구역 지정 이후에 아까 이거잖아.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는 그 경우는 공자생도 30국인데 여기서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고요. 그 사항은 비수사 임순이야. 다 같이 비수사 임순 시작. 큰 소리로 비수사 임순 시작. 비용 부담에 관한 거, 그리고 수용과 사용에 관한 거, 그리고 임대주택 세입자 안정대책에 관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순환개발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자, 그래서 비수사 임순 시작. 요거는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요거는 요 지역은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고, 요거는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는 내용이고, 구역이고 내용이고. 알아서요? 헷갈리지 말고. 자, 그래서 비수사 임순 시작. 그래서 여기서 수용 사용을 할 때 여기서 토지 등에 뭐를 하는 거야? 세목을 뭐 한다? 토지 등에 뭐라고 했지? 세목꽃이라 해놨잖아. 세목꽃이. 보여 안 보여? 드 세목꽃이라고 해놨죠. 끝에. 보여요? 그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다?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고요? 토지 수용 사용 시기가 가장 빠른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가장 빠른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개발 사업이야. 무슨 사업? 이때부터 그 개발 계획을 고시할 때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면 이때부터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토지 수용 시기 가장 빠른 게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수립의 기준입니다. 광역과 기본 계획에 뭐 되도록? 광역과 기본 계획이 뭐 되도록? 부합되도록. 빨리 줄치고. 자,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을 짤 때는 여기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에 있는 계획, 광역과 무슨 계획이야? 도시군 관리 계획 위에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 광역하고 무슨 계획? 기본 계획이잖아. 광역과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이 계획을 짜는 거야. 이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복합도시 기능 아까 여기 나왔죠. 면적이 얼마? 330만 이상, 즉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밀학 이런 기능이 서로 뭐가 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족도시가 되도록 거기서 먹고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이게 되도록 계획을 짜라 이 뜻이야. 알았죠? 이게 바로 복합기능도시의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역을 짜고 계획을 짰어요. 그럼 이제 계획이 짜지면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짜는 게 똑같은 경우니까 이런 제안과 요청 절차를 거쳐서 이제 교과서 83페이지로 와서 기초조사한다. 무슨 조사? 자, 기초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거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요거는 임의적. 무슨 사항? 임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우리가 모든 공법상의 계획 수립을 할 때 기초조사는 다 의무예요. 다 기초조사는 의무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다 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기초조사는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의무상이 아니고 뭐라고? 임의적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공람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 절차를 거칩니다. 자, 공람은 보여주는 거잖아. 14일 이상. 그럼 이 기간 내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면적이, 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는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에 뭐 할 수 있다? 공보에 공고하고 할 수 있다. 10만 미만일 때는 신문에 공고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공청회는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뭐를 거쳐야 된다?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거쳐라 이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 절차를 거쳐서
지방의회 의견 거치고 그 다음에 자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 절차 거치고 심의 절차 거쳐서 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역이 정해진다. 이렇게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은 도시지역 및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의제가 됩니다. 지정 고시로 의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의 고시의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지형도면의 고시의 특례가 인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개발사업을 해야 돼. 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개발행위, 건물의 건축이나 대소선이나 용도 변경이나 물건 삭고 토토토 이런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은 허가 안 받아도 돼. 그런 걸 빼고는 허가받고 했는데 무허가 행위를 했다.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를 했다. 그때는 3-3,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까지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 이게 구역의 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를 지정해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제 인가 고시 받고 수용 방식으로 하든지 환지 방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야. 그래서 시행자는 우리가 공공이 있고 공동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있다. 요건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몇 문제? 자, 두 문제 이걸 잡기 위해서 오늘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문제.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면은 무조건 판파이 내 문제는 다 틀리게 돼. 생각을 해야 돼. 기출문제보다도 훨씬 한 단계 높습니다. 개발법령상 개발구역 지정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부터 옳은 거네. 깐깐하네. 자, 개발사업이라면 개발구역 안에 주거, 상업, 정보통신 등의 기능을 가지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까지는 아주 매끄럽게 잘 나갔어. 개발구역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 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이지. 무슨 놈의 도시군 계획 사업이야. 이거 봐. 말도 되기는 되잖아. 들어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이거 정비사업 세 가지야. 맞잖아요. 그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은 맞아. 그런데 개발구역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이지.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2번. 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계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자, 그러면 79페이지 서브노트. 자, 79페이지 서브노트 제일 위에 총설에서 용어 정의의 3번. 국계법과의 관계, 모자관계 보입니까?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이를 뭐한다? 적용한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졌죠. 지금 2번 문제가. 국계법에서 정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가 아니고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 2번도 틀렸어. 3번.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자, 이리 봐요. 아까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한 거 맞죠? 그런데 모든 시행자가 제한 전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군 시행자일 때, 민간 시행자일 때만
구역 지정을 제한하잖아요. 그게 동의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무슨 시행자? 민간 시행자. X. 4번.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이리 봐요.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거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고시 된 걸로 보고 지형도면의 고시가 특례가 인정이 되고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은 이거야. 실시계획이 시행자가 수립하는 구체적인 조감도 계획이고 실시계획은 지정권자가 인가를 하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된 걸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의 특례가 인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관련 인허가의 의제가 됩니다. 이게 실시계획 인가의 효과예요. 자, 그러면 자, 거기서 보자고요. 자, 페이지 89페이지에 89페이지에 세 번 제일 밑에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보입니까? 보이죠? 거기에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의 의제 하는 거 보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의 뭐다? 의제.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걸로 본다. 자, 이리 와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 생각해봐. 여기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대. 도시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조감도를 그리는 거 실시계획이야. 그럼 그 안에다가 지금 상상을 해보라고 산이야, 논밭이야. 이거를 뭉개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도로 깔아야 돼. 그럼 도로 깔 때마다 일일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또 받고 여기 공원 만들 때마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받고 관공서 청사 지을 때마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받으면 골치가 아프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이런 거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된 걸로 봐준다. 결정 고시된 걸로 의제가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도로, 공원, 학교 마음대로 설치하시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인정이 되는데 이 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는 그런 거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잖아. 계획 따는 단계니까. 아시겠죠? 여기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의제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4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되는 거는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효과다. 그러니까 틀렸어. 5번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다 같이 공자, 생도, 30국 시작. 좀 빨리빨리. 공자, 생도, 30국 시작. 공모 이런 지역은 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다. 아, 1번부터 만만찮네. 생각을 한참 해야 되겠네 이 뜻이야. 알았죠? 자, 2번입니다. 자,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보다. 개발구역의 지정은 시도,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 맞잖아요. 국가가 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하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리 봐요. 국장이 하는 거 다 같이 국가, 요청, 제안,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맞잖아요. 2번 맞아. 3번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으며 요청은 행위 행에게 맞습니다. 자, 제안은 비행위 행에게 그렇죠.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도 시군구청장에게 행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아주 공자님 말씀 맞죠.
네 번째 구역 지정 제한 시 민간 시행자와 공동 출자법인 자 50% 초과 출자한 경우는 제외했는데 결론적으로 민간이라는 거야. 그럼 민간 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까 구역 지정의 제한은 이리 봐. 면적의 얼마의 동의가 필요해? 민간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면적의 얼마?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만 필요하고 총수 동의는 없었잖아요. 맞아 안 맞아? 오케이? 총수 동의는 없다고. 총수 동의는 없으니까 면적이 얼마?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만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요? 이 여기하고 지금 보면 안 되지. 이거 여기 아니잖아 지금. 어? 제한은 3분의 2 동의만 필요하고 여기 환지 방식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소유자 동의와 총수 얼마? 2분의 여기는 총수 동의가 필요한데 민간이 제한할 때는 총수 동의가 없다 이 뜻이야. 그러면 틀렸죠? 틀렸잖아요. 5번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맞죠?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다? 요 문제는 비교적 쉽네. 4번이죠. 그렇죠?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왜?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경우 다음 설명 중 부당한 거.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을 때는 그 고시에 세목을 포함시킨다. 아까 비수사, 임순. 그래서 수용, 사용에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는 그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 자, 이리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자, 구역의 지정고시죠. 서부노트는 여러분, 서부노트는 85페이지 딱 펴보시고요. 자, 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게 있고, 먼저 선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후계획을 짜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먼저 구역 지정과 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때는 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다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구역 지정 고시가 있고 몇 년 내에?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신청하려면 3년이 되는 무슨 날? 다음 날에 해제. 그 다음 공사가 끝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완료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에 공사 끝나서는 해제가 돼. 자,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짤 때는 구역이 지정이 되고 몇 년 내에? 2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돼. 뭐를 수립한다고요? 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짜는 거잖아. 그럴 때는 구역 지정 이후 몇 년 내에? 2년 내에 계획을 짜야 되고 2년 내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2년이 되는 무슨 날?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오케이? 이때 그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5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자,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되고 3년이 되는 날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다. 그럼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무슨 날? 다음 날에 구역이 뭐가 된다? 해제가 되는데 여기도 얼마야? 330만 이상일 때는 몇 년?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자, 그럼 이거 빨리 정리합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실시계획은 몇 년? 자, 같이 실시계획은 몇 년? 계획은 몇 년?
계획은 몇 년? 빨리빨리 안 해? 계획은 몇 년? 2년. 실시계획은 330만 이상이면 다 같이 계획. 에이 참네. 계획. 성결하게 만들었다. 계획. 실시계획 330만. 계획. 실시계획 330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문제는 아까 딱 보니까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하면 2번 맞죠? 맞잖아요. 3번 개발구역에 지정 고시된 내용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걸로 본다. 틀렸죠? 뭐가 있을 때 실시계획 인가가 있을 때 관리계획 결정이 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X. 4번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된다면 무슨 날? 다음 날에 뭐가 된다? 해제가 된다. 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는 몇 년? 3년. 계획은 몇 년? 2년. 맞아요. 5번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대손, 용도 변경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에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야?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다 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